시몬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0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고요.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꼭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든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한번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강공략 경주를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는 오늘 첫 번째 A급이고요. 10경주, 오늘 메인은 11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A급 메인은 제 11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7경주 이전까지는 인기마 접전 경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적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에 배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그 경주에서는 강공략으로 한번 임해 보면서 노림수의 맛빛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일단은 뭐 얼핏 보면 3파전이죠. 2번 분당 쓰나미 편성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 분당 쓰나미라든가 7번 스타체인저, 9번 정성바이스, 저렇게 3두의 마필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전개로 놓고 보나 능력으로 놓고 보나 이제 2번 분당 쓰나미라는 마필이 가장 눈에 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체중이 계속 불어납니다. 454kg, 464kg, 그리고 472, 직전에 484.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장세의 맞비린 건 맞는데, 자, 이게 한 달 주기로 이렇게 체중이 불어난다? 이거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최소한 이 마필은 체중이 10kg 이상 빠져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경쟁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번 분당 쓰나미 편성이 약하고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뭐 충마로서는 좀 불안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7번, 9번인데 스타체인저죠. 7번 마필이 최근에 걸음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직전 경주에도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탄력 자체는 양호했던 뒷심을 이미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죠. 초반에 선위권에 붙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는 마필 중에서는 뒷심이 가장 좋다라고 언급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스타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 놓고 봤을 때 7번 마필 가장 유력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 9번 정성바이스도 일단은 찬스가 되고요. 자, 이 마필도 이번 경주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근데 정성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팁을 들어보면은 체중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이 마필이 현재 11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병력이 없었고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체중 불리기에 이 마필은 노력을 기울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체중을 한번 불어난다면은 이 마필은 관리가 좀 잘 돼 있구나. 마방의 의도대로 일단은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번 마필 관심 마필이고 2회 마필은 말이지 6번 온라이존미라는 마필인데 저는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취재를 했을 때 이 마필은 따라간다는 전략이었는데 뭐 워낙 앞선이 좀 약하다 보니까는 또는 게이트 이점이 주어지다 보니까는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선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여실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일단은 뭐 저에 따른 취재 내용은 따라간다는 그런 전략인데 검증이 필요하죠. GM사 때 걸음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나마 네 번째 순위에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 온라이존미. 자, 1경주는 변수가 없어 보이는데 충마 선정이 관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2번 마필, 7번 마필, 9번 마필. 가능권은 3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시 보는 마필은 7번이고 어쨌든 간에 2번과 9번은 체중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9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마필, 그리고 보병은 6번 All Eyes on Me. 자, 이 마필 정도로만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은 뭐 1경주이기 때문에 주로 한번 보시고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뭐 이 외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 제1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오늘 앞선에 7경주, 이전 경주는 거의 인기마피에 간의 접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딱 한 경주가 예외입니다. 바로 이 경주가 그런 경주고요. 특히나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용 좋은 마필이 많습니다. 내용 좋은 마필.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복귀를 통해서 그렇고 필이 주목할 마필이 이 마필들이 보병으로 저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중배당 누림수의 찬스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강공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주 한번 볼까요? 현재 3번 영광의 월드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요. 자, 이 마필이 승급전인데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의 내용은 좋았었죠. 근데 이 경주는 선행 전개가 엄청나게 편했습니다. 편한 선행 속에 그대로 여유있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 승급전이죠. 관건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노리는 마필 또는 주목할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딱 샌드위치로 3번이 껴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이번 그린 비바체. 자, 이 마필 직전에 한번 제가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 들어보면 이 경주의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외곽의 11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짧고 외곽이다 보니까는 김태희 기수가 내처렇게 봅니다. 당연하게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 이후에 100m 지점 진로 변경이죠.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단은 12번 마필이 앞선을 일단은 강탈해버리고요. 그러니까는 전개상의 출발은 정말 좋았지만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종반의 추진도 상당히 어설펐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차기의 안장만, 그러니까 기수만 교체가 된다면은 이 마필은 노려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직전과 동일하게 김태희 기수의 기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직전의 출발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2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저는 선행을 2번으로 봅니다. 2번 마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3번 마필의 선행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이 4번 천리총입니다. 자, 이미 능력 드러난 5세 앞말 얼마나 더 뛰겠어? 맞습니다. 최근에 경주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은 아닌데 이 마필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거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놓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겠지만은 1200m 레이스 단거리에 이 마필이 상당히 빠른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면 이것도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복병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영광의 월드라 마필이 강력하게 많이 팔리는데 이거는 2번 아니면 4번이 일단은 선행입니다. 2번은 빠르고 4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일단은 핵심이 되고요. 그러면 이외의 마필 중에서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9번 런던 빅토리 그리고 뭐 10번 쓸모 여기에 8번 히어로 전사 이런 마필들인데 우선순위 노림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히어로 전사. 자, 이번 주에 26조 마방에 주목할 마필들이 몇 두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마리고 최근에 히어로전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외곽 게이트 있긴 합니다만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고요.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자, 저는 이번 경주 제가 이 전결의 시뮬레이션 딱 근로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오히려 3번 마필이 2번, 4번이 만약에 빠르게 나선다. 3번의 전개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외곽에 스무스하게 올라오면서 종반의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8번 히어로 전사의 여건 자체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8번조차도 현재 비인기 마필이죠. 근데 저는 강하게 노립니다. 8번 마필. 그리고 우선순위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두 마리. 8번 축에 2번, 4번. 자, 이거는 정말 예측 배당이 한번 예측해 볼까요? 복승식 최소한 50배 이상은 됩니다. 제가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몇 배가 나올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50배 넘습니다. 복승식 기준. 저는 주목할 또는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 이외의 마필들은 3번 마필, 뭐 9번 마필, 10번 마필 선택하겠습니다. 어느 마필을 바치고 들어가느냐 또는
환수가 된다면은 주력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 이 경주는 여러모로 좀 고민이 필요해보는 경주인데 저는 일단은 제대로 걸렸다는 판단이 들고요. 노림수의 맞비는 복병의 복병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끼리 맞거리 아니면은 대끼리 배당이 아니면은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감성이 정말 무모한 과감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에 따라 확신이 있다라면은 저는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는 제2경주. 자, 이런 포맷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이제 쭉 인기 맞비 간의 접전입니다. 거의 6경주까지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경주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제가 일단은 한 마리를 놓고 주력, 방어를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축이 과연 어떤 맞비일까? 이게 또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맞비를 너는 가장 믿느냐? 저한테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번 경주는 2뒤의 맞빌이 주목받고 있는 맞빌이죠. 5번 벌교차돌 그리고 7번 골드베르크. 저는 객관적으로 7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7번 맞빌. 5번 맞빌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승급전이었고요. 5등급의 승급전이었고 아쉽게 부진. 그리고 골드베르크 마찬가지로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는데 벌교차돌은 직전에 잘 따라오다가 직선줄에서 이 마필이 약간의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냉정해 봤을 때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로가 안 막혔으면 이 마필이 어떤 걸음이었을까? 거의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중반에 이미 뒤에 있는 마필이 막 올라오는 찬스였었고 오히려 벌교차돌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판다고 그러죠. 거의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타고 있는데 걸음이 살짝 밀리는 그런 타이밍에서 진로도 막혔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5번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의 걸음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골드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도 방해를 받았죠. 근데 이 마필은 출발과 동시에 심하게 당했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종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 결론은 뭐냐면 축을 놓고 봤을 때는 5번보다는 7번이다. 저는 골드베르크 마필을 가장 강력한 축으로 인정합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4번 동행퍼스트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벨비티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 마필의 걸음이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GM4 걸음 자체가 상당히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탄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3번 마필은 복병권 세력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간명하죠. 3경주는 뭐 크게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은 없고요. 정리해본다면 현재 인기 마필 중에서는 5번이냐 7번이냐 아마도 뭐 제가 현재에서도 이거는 주력으로서 7번 5번 배당은 적지만은 저는 인정할 경주입니다. 인정할 경주인데 축을 세워둔다면 저는 7번입니다. 무조건 7번입니다. 5번보다는. 그리고 5번, 4번, 3번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을 믿고 할 수 있는 제3경주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거는 현장에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제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봤을 때 주요 인기 마필들이 1400에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서울에 출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에 대상경주가 부경에서 펼쳐지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문세영 기수를 주목해야 된다. 정말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못했고 일반 경주에 그나마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몰아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4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1400의 거리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이게 1400의 검증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서 뭐 뚜렷하게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이 좀 불안수가 있다? 그러면은 복병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는데 이 마필이다 하고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강해야지만이 그나마 될까 말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기 마필은 2뒤의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브라이트 한센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11번 템버거라는 마필 템베거. 자, 그래도 주목할 마필은 브라이트 한센이죠. 특히나 이 마필이 현재 1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경주력은 정말 100점 만점입니다. 데뷔전 때 5마 신차의 우승이었고요. 직전 경주에 9마 신차의 우승. 자, 그럼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제 1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마필의 체중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통해서 나왔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런데 유축컨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다가오는 4월 초에 3관대회죠. 3관대회 3세, 국산 3세의 마필 일반 경주, 그러니까 1차 관문이 4월 달에 펼쳐집니다. 캐리컨 마일. 그리고 5월 달에 코리안 더비. 6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 이렇게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펼쳐지는데 이 마필이 대상 마필입니다. 3세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2주 만에 나오는데 유축컨대 이 마필의 상태가 정말 안 좋으면은 이 경주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고 정확하게 한 달 텀이죠. 바로 한 달 뒤에 3관대회 1차 관문인 캐리컨 마일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브라이탄센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경기력도 좋았지만은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출전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이마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저는 뭐 믿고 갈 정도의 그런 능력만은 봅니다. 브라이탄센 인정하고요. 문제는 말이 템버거인데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일단은 이 템버거라는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추임력이고요. 근데 제가 1월달에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템베거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상당히 느린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좀 더 빨리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출발이 안 되는 마필이 저렇게 빨리 붙었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꽂혔다, 됐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만큼 종반의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마필이 초반에 일찌감치 좀 붙어줬는데 생각외로 종반까지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단 직전에 1200이었고 이전에 선전했을 때 1300 그리고 부진했을 때는 1600m 레이스, 이번에는 1400. 이 거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상대 마필들이 이렇게 뭐 아주 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100%에 따른 믿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9번, 11번에 100% 한방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문세영 기수와 기상하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 늘었고요.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번 스타트랙도 상당히 기본기가 좋고요. 이 마필은 그동안에 앞선의 편한 선행 전개 속에 성적을 냈는데 제가 아는 스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탄셀 마필이 선행을 받더라도 따라가도 된다. 10번 마필. 최고의 보병은 바로 이 아라챔프죠. 자, 이거 직전 경주의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이 편성이 외선마 3등급의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파르키우스 블랙 초콜릿 어마무시하게 센 말이었죠. 어마무시하게 라운드 하이맨까지. 근데 이 편성의 이마필이 점핑 출전해가지고 5등을 했습니다. 기록 정말 좋죠. 근데 이때는 점핑 출함으로 인해가지고 감량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전까지는 아라챔프라는 마필이 앞선에 붙어도 소위 말해서 이제 뒤가 없었죠.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직전에 좋아진 건 맞는데 과연 정말 강한 상대와 대결해서 52km를 짊어지고 최대한 참았다가 그냥 한 발을 쓴 걸음이냐? 아니면은 정말 많이 마필이 좋아진 거냐? 이거에 따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아라챔프, 비인기 마필 주소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은 현장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직전의 내용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상대도 강했던 편성이었다. 3등급 레이스에서도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마필은 복병마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축은 현장 판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백기에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이 없다면 9번 마필 믿고요. 가능권은 11번, 10번, 그리고 복병 마필 7번 마필까지인데 너무 9번, 10번 쪽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9번, 11번 쪽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100% 믿을 수는 없다. 저는 11번 마필이 솔직히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나마 10번, 7번보다 유력하게 보는데 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한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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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나아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4경주는 일단은 9번을 축으로 11번, 10번, 7번인데 여러분 일단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마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경주는 현장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대략적으로 분석을 이렇습니다. 9번 축에 11번, 10번, 7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그야말로 뭐 이거는 저는 한방 공략이 좀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야말로 한방 공략. 그리고 이제 관건은 3위권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 3위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유일한 고민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 경주가 올해 1호 경마가 특히나 그런 게 뭐냐면은 공백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짧으면은 8주, 9주, 길면은 15주 이상 이렇게 공백마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중이라든가 상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먼저 2뒤의 마필이 유력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3번 우르스칸 기대해주죠. 뭐 현재까지의 그런 행보를 놓고 본다면은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편성에 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승급전에 치고는 상대가 약하다. 그래서 편성의 이점을 논할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3번입니다. 우르스칸. 자, 이 5번 빈체로 카발로인데 물론 이제 저도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받아가지고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실 게 뭐냐면 항상 경마는 상대 마필이죠.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 원평 리스트, 블루레몬, 원평킷 기대주들입니다. 3세 기대주들. 이 마필들과의 경쟁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도 강했지만은 경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선행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빈체로 카발로가 아주 수월하게 버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마필은 9주만이 나오긴 하는데 병력이 아예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 판단될 수 있는 마필 역시나 5번 빈체로 카발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2회 마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3위권 도전이 고민입니다 말씀드렸던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찬란한 불꽃, 7번 드림여왕, 그리고 10번 베스천사, 11번 어서와. 자, 이 4뒤의 마필인데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찬란한 불꽃 12주, 드림여왕 8주, 베스천사 9주, 그리고 어서와 15주. 현장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전혀 이상이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어떤 마필을 그나마 좀 유력하게 보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두 말입니다. 10번 베스천사 그리고 7번 드림여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들의 능력을 저는 좀 더 세게 보는 거죠. 6번과 11번 마필보다는 7번과 10번을 그나마 좀 더 세게 본다. 근데 이 판단은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또는 찬란한 불꽃 드림여왕 이 주요 마필들이 체중도 필히 체크될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공백마들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한방 공략 인정의 3위권 마필을 찾는 그런 경주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본다면은 3번, 5번 이 마필들의 우연을 한번 가려볼까요? 저는 5번 마필을 근소하게나마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5번 마필. 그래서 5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3번.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삼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번 축에 3번 그리고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은 6번, 7번, 10번, 11번을 압축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7번, 10번이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능력은 좀 더 앞서 있다. 7번, 10번 자 이렇게 5경주는 5번, 3번 한 방에 3위 마필을 찾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제 6경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7경주 이후부터는 혼전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6경주도 역시 이변 없고 인기마 접전, 압축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인정을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쉽게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립니다만 다 고민하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혼전도가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게 혼전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냥 뭐 쉽게 보고 그냥 이거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정말 인기마 접전 맞아? 라고 계속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아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던 경주들입니다.
자, 먼저 말이 6번 클럽디라는 마필. 정말 좋네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왜 좋냐고 말씀드렸냐면, 왜 좋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정말 편성이 운이 없었습니다. 걸음은 상당히 또 좋았는데, 보시면은 11월 18일, 억대 마필인 엔딩 파이어, 또는 강자 글로벌 매직. 그 다음에는 12월 16일, 지난주에 들어왔던 이다나온,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승급전에 많은 성실인도, 그리고 직전에 최강의 올해 기대주로 평가되는 플라잉스타 강남 불청객. 정말 운이 없었죠. 4등급까지 또는 4등급에 출전한 최근에 3번의 경주가 너무너무 운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걸음이 좋았다. 그리고 최근 대비 이번 경주는 편성이 가장 약해졌다. 그래서 인정을 할 수 있는 6번 클럽D입니다. 세강 파이터라는 마필, 이 마필 여러분들 1월 17일 날 준우승 한 다음에 직전에 동일한 52.5kg를 주문, 그러니까 0.5kg 더 늘어난 부담 중량 속에 부진했었죠. 자, 이때 거리 손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곽 돈 거죠. 거리 손실이 엄청났었고 그 이유 때문에 입상 실패했던 마필이 세강 파이터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를 감안해 본다면은 뭐 마바에서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2주 만에 나옵니다. 2주 만에. 직전에 가는 보유한 능력을 제대로 힘도 못 썼던 마필입니다. 자, 이건 서류기 기대가 되고요. 문세영 교수의 기승까지. 자, 그리고 이제 3위권 도전 또는 2위의 마필 중에 도전 마필은 발이 7번 글로벌 럭키.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비전파워인데 비전파워가 직전에 생각외로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비전파워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도 있고요. 추임력도 되는 마필. 직전의 거리가 1800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당시의 인기순위가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12위의 마필이 나오는데 인기순위 11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기습적으로 앞선에 선행을 나서가지고 거의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제 5위권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복귀를 해보면은 상당히 끈끈한 뒷심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마필이 비전파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비전파워가 이전에 좋았던 체중이 469kg였죠. 딱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체중이 448. 정확하게 체중이 21kg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마필이 이게 체중이 불었다? 그러면은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파워. 자, 물론 이제 비전파워는 마필이 세강 파이터 클럽들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3위권 경쟁에서는 체중이 좀 더 불면은 가장 앞선으로 이 마필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역시나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6번 클럽D 편승운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세강 파이터. 저는 이걸 한 방을 인정하겠는데 충마에 따른 고민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능력은 10번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게 6번도 이게 만만치 않게 셉니다. 클럽D가.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마필이 우승 후보입니다. 라고 제가 결정은 이 자리에서 못 내리겠습니다. 근데 2위의 마필 한방 공략은 인정할 수 있겠고 뭐 2위의 마필 중에 이제 3위권 도전을 왔을 수 있는 마필들은 11번 비전파워와 7번 글로벌 럭키가 그나마 가능권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11번 마필 여러분들 현장 체중 15kg 이상 불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베스트다. 22kg 불면은 완벽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고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인기순위 1위 마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강공략 경주. 주목받고 있는 마필은 말이 4번 늘가을이죠. 늘가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인 게 솔직히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닥 추입형 마필들이 선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마 추세가 워낙 스피드형 마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붙지를 못하면 이게 경쟁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늘가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초반에 스피드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바닥에서도 올라올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 말이 늘가을입니다. 정말 센 마필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조제로 기수는 정말 아마도 조제로 기수가 최근에 타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애착이 가는 마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 마필 데뷔전 때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정말 능력이 세고요. 4번 마필 인정합니다. 제가 이거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발이 7번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딱 3등을 합니다.
이때 편성 상당히 셌고요. 그 다음 경기 이마필이 4등을 합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 4등을 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 무조건 되겠지 라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는 이 경주 여러분들 제가 이 경주가 인기순위 1위 마필이 4등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마필을 복귀를 써놨냐면 문세영 기수가 정말 잘 탔다. 인코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이 4등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편성 여러분들 늘가을 외에도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이 편성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저는 7번은 뒤로 미루고 들어갑니다. 잘해야 본전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방 저는 4번, 7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에 문세영 기수는 역시 문세영 기수다. 정말 잘 탔다. 이거는 마필의 능력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지 이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못 탔다? 아닙니다. 정말 잘 탔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주목할 마필. 먼저 3번 성실인동. 두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이 마필은 승급전이 많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싸워왔던 상대들 시대의 명작, 이다나은, 클럽디, 우마포이. 우마포이도 지난주에 잘 뛰었죠. 그리고 이다나은도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약했던 상대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마필이 최근에 편성도 강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래를 맞을 수 있다. 12월달 11월까지만 해도 이마필이 선행으로 이마필이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게 내용이 좋았던 게 모래를 맞으면서도 이마필이 걸음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마바에서도 따라가도 된다 라는 확신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급전에 따른 감량 일정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목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3번 마필. 여기서 이제 센 능력 마필은 1번 원평 코드 그리고 5번 원더풀 데블 6번 원더풀 인드인데 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6번을 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게 또 고민스러운 게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해당 마필의 인기순위라든가 능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기수라도 어떤 능력 기수라도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을 기승을 했을 때 성적이 나올 수는 없죠. 기승기수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 마필, 더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원더풀 인디는 좀 끝까지 고민을 할 텐데 능력상은 무조건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7번보다는 저는 6번을 아주 월등하게 세게 봅니다. 기승기수가 변수로 보여주고요. 자, 이 원더풀 데이브는 여러분들 저평가를 받고 있죠. 이 마필은 분명하게 3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전력입니다.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항상 들어올 때마다 배당이죠. 이 마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편성은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4번은 저는 인정을 한다. 늘가을 그리고 저는 7번은 받치기 정도 또는 삭제. 그렇게까지 이 마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주목할 마필이 1번 게이트 수수대로 봤을 때 1번, 3번, 5번, 그리고 6번. 이 마필들을 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선택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주로까지 확인해 본 이후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번, 7번 이 한 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경주는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자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이 경주. 자, 그만큼 임팩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요. 8경주는 외산마 기대주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의 능력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확실히 여러분께 한번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 이 경주 역시 저는 축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5번 영웅부활인데 상당히 많이 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1400거리 거리가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최근에 보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전혀 문제는 없겠고 특히나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앞서 이제 모래 반응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이 영웅부활 마찬가지로 이제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마필 인정하고요. 관건은
2회 외산마 기대주들이 관건입니다. 발이 7번 에클레어 퓨리, 그리고 3번 이스트 점프. 자, 이 마필들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성적이 좋았던 경주는 다 선행이었습니다. 이스트 점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문세영 교수의 기승이었죠. 근데 다 편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이번에 승급전. 그리고 발이 7번 에클레어 퓨리. 제가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12월달, 11월달에 이 내용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주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물론 이제 직전에 승급전의 여파도 있었죠. 근데 직전에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전기였습니다. 근데 선행을 못 받으니까는 이 마필이 걸음이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3번하고 7번 마필이 선행이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 뒤에 마필 중에 한 마리 선행 아니겠느냐?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외곽에 우아룡이라는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노림수는 마필은 발이 10번입니다. 우아룡. 제가 이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 A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10번 한방.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아룡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이 마필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이때 선행 아니었습니다. 외곽 전개였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끈끈했던 모습이었고, 근데 이 마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빠릅니다. 앞선에 붙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 있는 마필이 발이 10번입니다. 우아룡. 그리고 두 번째는 11번이죠. 천지강풍. 이거는 정말 능력으로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경주가 3등급 레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스트 점프라는 마필도 승급전, 그리고 에클레어 퓨리도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던 마필, 그리고 우아룡도 직전에 승급한 이후에 두 번째 경주. 3등급에서 부담 중요한 가장 높긴 합니다만 그나마 검증된 마필은 바로 이 천지강풍입니다. 이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마필들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하는 신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천지강풍이라는 마필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는 이제 한동안 약간의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서서히 정말 좋아지는 마필이 바로 2번 매직 아우라는 마필. 절대 이 마필도 아직은 더 보조 걸음이 충분히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죠. 돋보일 정도로 걸음이 확 변화가 왔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서서히 좋아지는 마필이 매직 아우입니다. 일단은 후순위긴 합니다만 가능권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5번 마필 그리고 10번. 저는 이 한방을 일단은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한방 공략. 여기 유력한 5번은 11번 천지강풍까지 일단은 압축해서 3대 마필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겠고 받치기 환수가 되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그냥 맥 놓고 그냥 틀리는 것보다 어찌됐든 받치기라도 적중해가지고 맨징한 다음에 강공약 경기에서 딱 터트리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마필을 다 안고 와서는 없겠지만은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그래도 안고 가줘야 된다. 그러면 이 A급은 5번 축에 10번의 노림수가 강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번 천지강풍 경쟁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여러분들 축은 인정입니다. 근데 2위 거는 좀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 고민을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분명히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됐고요. 먼저 축은 인정한다 말씀드렸죠.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브라보 플레이. 자,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 순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주 만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도 다음 달에 4월 초에 캐리컵 마일 대상 경주 출전 여부가 아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주를 뛰고 난 다음에는 선택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 시점까지는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충분히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따라가도 충분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관건은 2회 마필인데 특히나 말이 11번 마필. 페어 스카이즈. 페어 스카이즈라는 마필도 12월 16일 경주를 지켜보면은 이때 에클레어 퓨리라는 마필 앞선의 경주였죠.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페어스카이드라는 마필이 분명히 GM사 때보다는 데뷔전 때보다는 두 번째 성장세가 돋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도 역시 저렇게 센 편성이냐? 라고 하기에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전이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선행은 못 나섰지만은 정말 편한 내측의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힘 소진이 없었습니다. 거리 손실 없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외곽을 돌긴 했는데 앞선의 편한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림이었고요. 그런데 이 편성 다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최근처럼 또는 직전처럼 1300이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1200 거리기 때문에 게다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내측에는 무라보 플레이라는 마필, 빠른 마필이 있겠고 또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분명히 내측에서 밀고 나옵니다. 가장 불리할 마필은 11번입니다. 자리를 잡기 전에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전개가 정말 뻔하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 마필은 분명히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이게 2위권이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게 라운더 판타. 근데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4등급의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었죠.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했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 전개, 중위권, 후미권 전개. 저는 의지 자체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 같다면은 많이 낫겠죠. 의지를 아끼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8번 마필 일단은 가능권이고 에이스 군주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 아쉽게 3위에 그쳤고요. 이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이 마필도 최근에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잠재력이 좋은 마필. 이제는 좋아지고 있고요. 7번 마필. 자, 이 택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서줘야 되는데 저는 나선다라고 해도 이 마필 긴가민가고 선행조차 나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저평가. 오히려 이 성시공주 핑크라는 마필이 현재 이건 연습 중이었고요. 근데 이 마필은 공비기회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지난 8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2월 달에 이미 합격을 했고요. 이제 연습 중인데 이 걸음이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시공주 핑크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 4등급의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종반의 추임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52kg에 은근히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이 경주 편성에서는 오히려 5번 마필 같은 경우가 전개를 놓고 보다 그렇고 상당히 유리할 여건입니다. 선입 전개, 종반의 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는 제가 현장에서까지 2위권은 고민해 보였다 말씀드렸죠. 정말 고민스러운 경주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10번 브라보 플레이라는 마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2위권에서는 라운더 판타 5선순위 여기에 성실공주 핑크, 에이스 군주 이 3뒤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플레이 강축에 8번 라운더 판타 5번 성실공주 핑크 그리고 7번 에이스 군주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량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제가 먼저 4뒤의 마필 한번 압축해 볼까요? 8번 너블리케이 9번 스퍼트빗 7번 글로벌 영웅 4번 더킨 저스티스 아마도 이 선에서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마필 축으로 어떤 마필 주력에 또는 어떤 마필 불안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러블리케이. 물론 이제 9번 스퍼트빗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만만치 않게 좀 빠르긴 한데 자 이거는 그냥 선행입니다. 러블리케이. 그리고 앞선에 1등급 2300m 레이스에서 입상의 경험도 있고요. 또한 4위를 기록했던 마필. 최근 대비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약해졌습니다. 지난 1월 6일 같은 경우가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직전에 걸으면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러브리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편성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전개점이 너무 유리합니다. 수월하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고요. 저는 일단은 1800m의 거리라면은 선위권에 붙어도
충분히 경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8번 마필이 그나마 이제 가장 안정된 그런 전료로 보여지고, 관건은 바로 이 7번입니다. 글로벌 영인원 마필. 물론 이제 이 마필도 2등급에서는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겸이 있고요. 나름대로서는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7번 마필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4번 마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뒤의 마필은 가장 최근에 11월 17일이었죠.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 구간별 타임과 종반의 타임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더퀸 저스티스의 종반의 걸음이 더 좋았습니다. 3호롱 타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4번 마필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7번, 그리고 7번이 된다라면은 4번을 절대 뺄 수는 없다. 그런데 7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은 거리 부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이 1600m 레이스를 최근에 2번의 경주 치렀는데 이게 최장거리였습니다. 1800은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너무 깁니다. 마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9번 스퍼트 빛인데, 고가의 마필이고 최근의 걸음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2등급 경주는 좀 다르죠. 3등급보다는 2등급 경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직전에 57km를 짊어지고도 이렇게 성적을 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세의 마필이고요. 이후의 마필들은 글로벌 영도 6세 마필, 모닝힐 6세, 더퀸 저스티스 6세 마필, 너블리케이 6세 마필, 다 거의 전성기가 지난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9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장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거라면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직전에 57km의 부담 중량에 이번에 승급전에 감량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개를 놓고 보면은 거의 아주 편한 내측의 선입전개 또는 외곽의 선입전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직전에 이미 1800을 뛰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거리 부담은 또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9번 마필 저는 강하게 누름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경주를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언급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7번 때문입니다. 과연 이제 글로벌 영역 마필 강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고,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8번 마필 노림수는 9번입니다. 8번 축에 9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번을 세게 보면은 4번도 당연하게 안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활용폭이 좀 넓은 게 출전 도수가 9도의 마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삼복 공략의 적중률은 정말 많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10경주는 제가 아주 큰 배당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매력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것이다. 또한 삼복 공략까지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강공략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는 제 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정말 이 경주 꼭 적중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준비도 되어 있고요. 자,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말이 5번 리얼마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마필이 두 마리가 나오네요. 리얼마의 볼트맨. 제가 이거 당시에 마지막 경주였는데 A급 메인이었고요. 복승시 98배, 삼복도 90배가 넘어갔죠. 삼복승까지 강공략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적중에 성공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이 경주가.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리얼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승급전에 우승을 했죠. 근데 직전에는 부중의 이점이 너무 유리했던 건 맞습니다. 52.5km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자, 물론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선행입니다. 이 마필의 선행을 조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얼마의 편한 선행이라면은 물론 이제 이 마필은 선행 1분대의 마필도 아니고요. 이미 2등급 당시에는 선입전개 또는 추임료로도 이 마필을 선전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마필을 믿습니다. 반면에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던 바로 이 볼트맨의 마필,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조금은 불안하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직전에 제가 추천을 하고도
정말 유승환 기수가 제가 그리는 전개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전개를 잘 풀었고 내측의 진로가 쫙 열리면서 그대로 올라왔던 마필. 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4번 마필은 저는 3위권 경쟁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받치기 정도. 제가 이거는 강공략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장산내제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에 그것도 1등급 경주 이거를 A급 메뉴로 간다? 당연히 고민이 필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이 장산내전의 마필이 기복 있는 거림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55kg의 부담 중량에 이 마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해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은 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이상규 기수가 낙마만 안 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마필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의 능력을 믿는 거죠. 만약에 이제 57, 58을 만약에 짊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2kg의 감량에 55kg의 부담 중량 오히려 니얼마보다도 부중에 이점이 있다라면은 저는 10번 마필이 정말 이상규 기수가 좀만 잘 타주면은 5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딱 하나. 바로 10번입니다. 장산내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경주 10번 마필이 한 인기순위 한 4위 정도? 그리고 이상규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신인 기수, 김성현 기수라든가 이상규 기수 저평가하는 건 아닌데 성적으로 저는 저평가합니다. 냉정해 봤을 때는 실전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쟁이 안 된다. 그런데 압도적인 능력마 이런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장산내이죠. 이번에 노려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2위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파쿠인도 제가 볼 때는 가능권이고 장산몬스터, 볼트맨 이 마필들이 가능권이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5번, 10번이죠. 자, 마지막 경주 A급 하이라이트고 일단은 제가 이거는 충마 선정부터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5번, 10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번도 필히 노림수의 마필, 여기에 3번, 4번. 자, 이 1번, 3번도 이게 복병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말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3복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보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들어가보는 그런 하이라이트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A급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서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7경주 이전까지는 2경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대상 경주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부경에 안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활약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그런 변수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로 파악은 항상 필수입니다. 필수. 주로 파악. 저도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로 파악인데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일단은 추천드렸던 마필들, 자, 이 마필들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좋은 성과 기대하겠고요. 3월 2주차 경마 이렇게 막을 내리겠고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차, 4주차 경마가 끝나고 5주차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 경마까지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2주가 남아있네요.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선전 응원하겠고요.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